ITQ 한글 포인트 교재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시험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내용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교재에선 기출문제 따라하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처음 받게 되는 수험자 유의사항, 여기에는 파일명, 파일을 저장하는 폴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저장을 해볼게요. 먼저 한글 파워포인트 실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을 해주세요.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있죠? 여기에선 찾아보기 하거나 문서 폴더 클릭해 들어가세요. 저장 위치,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예요. 파일 이름 규칙,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이에요. 수험번호 있다면 자신의 수험번호 사용을 해주세요. 저장을 눌러줄게요. 화면 왼쪽에 축소판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슬라이드 노트 있는데요. 시험에서 슬라이드 노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답안 작성 요령 내용들 또 살펴봐 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전체 구성이 나와 있는데요.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크기를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디자인 탭 가주세요. 오른쪽에 사용자 지정의 슬라이드 크기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변경하고요. 방향 슬라이드 가로, 슬라이드 노트 세로 상태에서 확인. 그 다음 맞춤 확인을 바로 클릭해 지정하세요. 이제 전체 구성의 2번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할게요. 보기 여기에선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세요. 화면 왼쪽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여러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 레이아웃 중에서 저는 세 번째 것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에서 작성하도록 할 거예요. 교재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또는 7번째에서 마스터 작업하는 것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편한 방법을 사용해 주세요. 저는 세 번째 것 여기에서 작성하는 이유는 나중에 표하고 차트 삽입 이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제 조건을 보면요. 제목 글꼴 하단 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를 보면 동일한 모양으로 나와 있는 하단 로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쪽번호 나와 있을 겁니다. 상단에 제목이 있고요. 그러면 작성하기 쉬운 쪽번호부터 하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날짜 바닥글 이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예 수정하지 않으면 실제 슬라이드에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샵 표시되어 있는 점선 상자 이거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글꼴 설정할 수 있는데요. 별다른 지시가 따로 없죠. 그냥 여기에선 16포인트 정도로 조금 크게 확대를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에 글꼴은 검정 또는 흰색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색상을 검정색으로 글꼴색 바꿔 놓을게요. 다음으로 하단 로고는 그림이죠. 슬라이드 2에서 보면 하단 로고가 아래쪽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면 삽입을 위해서 삽입 도구 가고요. 그림 눌러주세요. 이 디바이스 클릭을 해주세요. 파일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이 안에 픽처 폴더에 있습니다. 그림들 보이지 않아도 파일 이름만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파일 이름 지정되어 있는 건 로고 2죠. 이거 선택 삽입. 그림 나타나면 바로 그림 서식에 색 누르고요. 투명한 색 설정. 그림에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배경색 클릭. 그러면 투명해졌죠. 마우스로 모서리 잡고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비슷하다 생각하는 정도로만 맞춰 놓고요. 나중에 검토할 때 다시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와서 크기와 위치 바꿔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제목 위쪽에서 만들도록 할 건데요.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보면 뒤쪽에 도형들이 먼저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슬라이드 상단에 도형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홈 탭 여기에서 도형 만들 수 있는데요. 기본 도형에서 첫 번째 줄 가운데 있습니다. 평행 사변형 있죠?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좌우 회전이 필요하죠. 도형 서식에 정렬의 회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바로 앞쪽에 도형 또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기본 도형에 역시 있는데요. 첫 번째 줄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다리꼴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색상을 이메일 색상으로 바꾸면 되는데요. 뒤쪽에 있는 도형 조금 연한 회색으로 되어 있죠. 시험지 흑백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형 채우기에서 연한 색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 놓을게요. 앞쪽에 건 조금 진한 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글자가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색깔이 진한 색으로 되어 있어야지 글자 잘 보이겠죠. 도형 채우기에서 현재도 충분히 진하니까 이 상태로 놓아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색깔 진한 거 선택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두 개 도형 여기에는 항상 조건이 도형 선 없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도형 한꺼번에 같이 선택할게요. 컨트롤 키 또는 쉬프트 키 누르고 두 개 클릭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선택하면 두 개 선이 없어지죠. 글자는 도형에 직접 입력하지 않고요. 뒤쪽에 가려져 있는 점선 테두리 있죠? 이걸 마우스로 클릭, 바로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눌러주세요. 글자가 앞쪽에 나타났죠? 그러면 앞쪽 도형과 같게 이렇게 크기를 너비와 높이를 맞춰 놓으세요. 글꼴 설정해야 되죠? 홈 탭 갈게요. 먼저 도둠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 글자 크기 40포인트로 맞춰 놓고요. 그 다음 글자 색깔 흰색, 가운데 맞춤 해 놓으세요. 그리고 전체 구성의 조건을 잘 보면요. 슬라이드 2에서 6까지만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이게 나타나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 도구 가고요. 텍스트 그룹에 머리글 바닥글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탭에서 4개 선택하는 게 있는데요.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 체크, 이렇게 2개만 선택하고 모두 적용 눌러주세요. 이래야지만 슬라이드 2에서 6까지만 나타나고요. 슬라이드 1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이걸 누르고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 빠져나가는데요. 배경 그룹에 배경 그래픽 숨기기 있습니다. 이거는 슬라이드 1, 2 이걸 같이 사용할 때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요. 슬라이드 3에서 작성할 땐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 빠져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축소판에서 엔터키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하고 엔터키 누르면 2번 슬라이드로 저희가 만들었던 게 이렇게 나타나죠. 다시 엔터키 누르면 계속 이렇게 같은 게 나타나죠. 슬라이드 6까지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1번으로 가주세요. 파일 저장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자주자주 저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1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요. 제목과 부제목 이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드래그에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세요. 슬라이드 1에서는 세부 조건이 1, 2, 3번 3개 나와 있죠. 출력 형태에도 1, 2, 3으로 어떤 건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만들면 되는데요. 먼저 도형 목록 열어보세요. 그 다음에 도형을 찾아야 되는데 기본 도형에서 첫 번째 줄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도형 서식 누르면 오른쪽에 이게 나타났죠. 채우기를 클릭해 여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 아래쪽에 그림 원본의 삽입 버튼 눌러주세요. 파일에서 클릭해 열고요. 픽처 폴더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림 1.jpg를 찾아 삽입을 해주세요. 도형 안에 그림이 삽입이 되었어요. 바로 오른쪽에 투명도 있는데요. 여기를 5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런데 50 입력하고 엔터키 눌렀는데 제대로 변경되지 않는다면 현재 키보드의 입력 상태가 윈도우 입력기가 아니고요. 한글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는 한글 입력기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 있죠?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로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한컴 입력기와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가 변동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런 경우엔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 선택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50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제대로 변경되어 나타날 거예요. 도형 효과 설정이 있습니다. 도형 효과 여기 있습니다. 열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에선 5포인트 찾아 선택을 해 놓으세요. 세부 조건 2에 워드아트 삽입이 있죠. 삽입 도구 그 다음에 여기에선 영어로 워드아트 써 있는 거 있죠. 클릭한 다음에 여러가지 종류 중에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아래쪽에 반사되어 있는 것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내용에 출력 형태 보이는 영어 내용 있죠. 그대로 입력하세요. 입력한 후에는 바깥쪽 점선 테두리 클릭해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변환과 텍스트 반사 글꼴이 있는데요. 도형 서식 여기에선 워드아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텍스트 효과 열어보세요. 반사와 변환 여기에서 할 수 있으니까 글꼴 전에 먼저 할게요. 변환에 지정되어 있는 건 갈매기형 수장 위로죠. 이렇게 찾아서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텍스트 효과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반사죠. 반사로 가서 반사 변형해서 근접 반사 터치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 홈 탭 가주세요. 글꼴 도둠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굵게 속성 지정 글자의 색깔 검정색으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이제 모서리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크기 바꿀 수 있고요. 테두리 선 잡고 움직이면 위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출력 형태 보고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3번 그림 삽입 있죠. 삽입 도구 가서 그림, 그 다음 이 디바이스 눌러주세요. 파일 이름은 로고이죠. 이걸 선택, 삽입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그림 서식에 색 누르고요. 투명한 색 설정, 배경 회색 부분 클릭, 투명해졌죠. 마우스로 크기 조절, 그리고 위치도 드래그해서 맞출 수 있죠. 그럼 1번 끝났네요. 파일 저장하고요. 축소판에서 슬라이드 2 눌러주고 그 다음에 제목에 목차라고 입력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2에서는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테두리 이렇게 선택,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세요. 그 다음에 목차 아래 도형들 먼저 만들 건데요. A 써있는 것보다 뒤쪽에 가려져 있는 기다란 도형 있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기본 도형에서 두 번째 줄에 가운데쯤에 보면 L 도형 있습니다.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 도형은 좌우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도형 서식에 회전해 가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위에 도형과 비교하면 대충 위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제 A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육각형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각각 도형의 색깔들 바꿔야 되겠죠. 첫 번째 A 써있는 도형, 여기는 글자 먼저 A라고 대문자로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 도형 채우기에서는 현재 진한 색이고 글자 잘 보이니까 현재 상태에서 놓아도 되고요. 다른 도형 색깔로 바꿔도 돼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도형, 앞에 있는 A 써있는 도형과 다른 색깔 해야 되겠죠.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두 개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죠. 나중에 같이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여기 위쪽에 오감 써있는 글상자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텍스트 상자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충분히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 오감이라고 먼저 입력해 볼게요. 그 다음에 세 개 도형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 홈탭에서 글꼴 동일하게 한꺼번에 해도 돼요. 지정되어 있는 글꼴은 도둠, 그 다음에 24포인트로 키우는 거죠. 이렇게 키워 놓으세요. 그 다음 글자 색깔은 흰색, 검정이니까 이거는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2에는 항상 도형 선 없음, 전체 구성에 지정된 것처럼 도형 선 없음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도형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꼭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각각 도형의 크기, 위치 조절 필요하다면 맞춰 놓으세요. 여기 오감 써있는 이 글상자도 조절 필요하다면 맞춰 놓으세요. 이제 복사할 준비가 되었다면 다시 드래그해서 3개 도형 블록 설정하세요. 이제 아래쪽에 3개를 복제하면 되는데요. 간격이 너무 넓으면 아래쪽에 공간이 없을 거예요. 적당하게 간격 생각해서 맞추면 되는데요.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복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키, 쉬프트 키 같이 누른 상태로 마우스 이렇게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간격 띄우고 마우스 놓고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마우스 드래그 적당하게 이렇게 놓는데요. 위아래 간격 동일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날 거예요.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마우스 드래그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A, B, C, D하고 옆에 글자들 모두 수정하세요. 입력되었다면 세부 조건에 보면요. 1번 표시되어 있는 이 글자 있죠? 이 상자가 아니고 이 글자예요. 여기를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하이퍼링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현재 문서 클릭, 지정되어 있는 슬라이드 6 선택, 확인. 그 다음에 왼쪽에 그림 삽입해야 되죠? 삽입 도구 가서 그림 눌러주고 이 디바이스 들어가세요. 파일은 그림 4.jpg죠? 선택, 삽입. 그 다음에 필요한 그림, 이것만 필요하죠? 그러면 자르기 해야 되는데요. 위쪽 도구 있습니다. 자르기, 이 도구 아이콘 클릭하세요. 테두리가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났죠? 도형 오른쪽에 선이 조금 보이니까요. 여기도 조금 자르기 할게요. 그리고 왼쪽 아래 모서리에서 다시 한번 하면 2번의 자르기 끝나죠? 자르기 끝내는 건 그림 바깥쪽 클릭하면 자르기 끝나요.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출력 형태 보고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파일 저장하고요. 슬라이드 3번 가서 다시 제목 클릭해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3, 4, 5는 항상 이 아래 상자 사용합니다. 슬라이드 3에서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이 글자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제일 위쪽에 써있는 영어 문장 있죠?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그 다음 탭키 이렇게 해놓으면 왼쪽에 동그란 글머리 기호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이제 출력 형태 보이는 두 줄의 내용 있죠. 엔터키 누르지 않고요. 하나의 문단이에요.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만 한 칸씩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동일하게 같은 위치에서 다시 한번 아래쪽에 있는 문장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적당하게 위에 보고서 맞춰 놓을 수 있겠죠. 줄 끝에 단어들은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해서 상자 크기를 맞추면 맞출 수 있는데요. 그 전에 글꼴 설정을 먼저 해야지 제대로 맞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에선 글꼴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글머리 기호 나타나는데 글머리 기호 열어보세요. 지시되어 있는 거는 세부 조건의 위쪽에 글머리 기호 2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정되어 있는 거 선택, 그리고 글머리 기호 블록 설정했을 때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면 글머리 기호 여기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작성할 때요. 보기에서 눈금자 이렇게 체크해서 위쪽에 나타나게 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이 글머리 기호하고 첫 글자 F 사이의 간격 조절할 수 있는데요. 위에 눈금자에서 아래쪽에 있는 오각형 있죠? 이걸 이렇게 1쪽으로 이동하면 간격이 조절될 거예요. 적당하게만 조절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글꼴 수정하도록 할게요. 홈 탭 갈게요. 문단 2개 지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정되어 있는 것 먼저 굴림 입력하고요. 엔터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 줄간격 단락에 있습니다. 열어서 1.5줄로 변경.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단 3줄이죠.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다시 글머리 기호 가서 이번엔 네모 모양이죠. 찾아 선택. 그 다음 글꼴 설정해야 되죠. 홈 탭 가주세요. 글꼴 동일하게 굴림으로 지정을 해 놓고요.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줄이고 굵게 속성 여기는 하지 않습니다. 줄간격 열어서 1.5줄로 바꿔 놓으세요. 여기도 문단의 첫 글자하고 글머리 기호 사이에 간격 조절할 수 있는데요. 완전히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비슷하게 놓아도 되고요.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제 너비 조절하면 각 줄의 끝에 글자들 맞게 조절할 수 있겠죠. 높이 여기 빈 공간 많으니까 조절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글자를 아래쪽으로 복제해서 한글 입력 상자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옆에 도형 서식 있었죠. 여기에서 세 번째 있는 도구 크기 및 속성 클릭하세요. 그 다음 텍스트 상자 클릭해 여세요. 여기에선 자동 맞춤 안함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해놔야지 한글 상자에서 글꼴 지정한 다음에 상자 크기 조절할 때 자동으로 글자 크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아래로 복제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 이렇게 하면 수직으로 복제되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여기 내용을 한글로 바꿔야 되는데요.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면 마지막 글자 S 뒤에 한 칸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선택돼요. 이렇게 선택되어 있다면 글자를 입력하면 문단이 합쳐져 버리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단어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오감이라고 입력하고 뒤에 필요 없는 글자들 있죠? 이거는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것 이번엔 문단 하나만 필요하죠? 전체 3줄 블록 설정해 놓고요. 엔터키 누르지 않고 3줄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해 놓으세요. 여기도 각 줄의 끝 글자들 맞춰놔야 되는데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영어하고 다르게 한 글자씩 바뀌게 되죠. 이거를 영어처럼 각 단어씩 바뀌게 하고 싶다면 그렇다면은 위에 홈에 단락이라는 데 있었죠. 오른쪽에 작은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단락에선 한글 입력체계 탭 클릭해서 한글 단어 잘림 허용 여기를 체크하세요. 그 다음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단어 단위로 변경되어서 각 줄의 끝의 내용 맞추기 쉬울 거예요. 이제 세부 조건에 1번 지정되어 있는 것 도형 삽입하도록 할게요. 삽입 도구 가서 오른쪽 끝에 비디오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클릭하세요. 픽처 폴더에서 동영상 선택 삽입하세요. 마우스로 이동시켜 놓고요. 옆에 글자들 비교해서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하고요. 필요하지 않다면 위치만 맞춰 놓으면 돼요. 저는 크기를 조금 작게 조절하고 위치도 맞췄어요. 이제 위쪽에 재생 탭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에 마우스 클릭 열고요. 여기를 자동 실행으로 선택, 바로 옆에 반복 재생 선택. 이렇게 2개 설정하면 조건에 지정된 거 끝났죠? 이제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4번 가서 다시 제목 클릭해 입력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래 상자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표 삽입 클릭하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에서 1번 상단 도형 그리고 왼쪽에 좌측 도형 이걸 빼고서 보면 표에 몇 줄 몇 칸인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열 개수 세어보니까 3열이 되겠고 행 개수도 3행이 되겠죠. 이렇게 바꿔놓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글자하고 도형들 비교해서 크기 위치 대충 맞춰 놓을 수 있겠죠. 위쪽 좌측에 도형 만들 공간 충분히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세부 조건에 3번에 표 스타일 지정이 있습니다. 표 스타일 위쪽에 목록 있죠. 이걸 여세요.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테마 스타일 1, 강조 3을 선택해 지정하세요. 색깔이 각각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테이블 디자인의 제일 왼쪽에 표 스타일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머리끄랭 체크 해제, 줄무늬행 체크 해제 이렇게 두 개를 체크 해제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내용 입력하기 전에 먼저 홈 탭 가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것 도둠 18포인트죠. 여기를 먼저 도둠 입력해서 엔터키,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깔 모두 검정색 나오도록 바꿔놓으세요. 그 다음 정렬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요. 세로 정렬 맞추기 위해서 텍스트 맞춤 중간, 그리고 별도 지시는 없지만 단락에서 1.5줄로 줄 간격 조절을 해놓으세요. 이걸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글자 입력했을 때 줄 바꿈했을 때 줄이 너무 붙어 있을 거예요. 강의 잠시 멈춰놓고 내용들 모두 입력을 해놓으세요. 입력 끝났다면 이제 위쪽에 있는 것 1번의 상단 도형 이거부터 만들게요. 먼저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야 되는데요. 도형 목록을 열어볼게요. 물결처럼 보이는 도형 순서도의 두 번째 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별 및 현수막에도 있습니다. 모양을 잘 보면 서로 다른 모양이죠. 그래서 별 및 현수막, 물결 이걸 찾아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크기 위치 맞춰 놓도록 할게요. 다시 바로 앞쪽에 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여기에 다이아몬드 이게 있습니다.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도형 글자색 검정이라 조금 옅은 색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할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옅은 색 중에 하나 지정을 해 놓으세요. 뒤쪽에 있는 건 색깔 바꿔도 되고요.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앞쪽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이죠. 앞쪽에 있는 도형, 뒤쪽에 있는 도형, 슬라이드 4에서는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없기 때문에 테두리는 그대로 보이게 합니다. 그럼 이 두 개 도형을 드래그해서 선택할게요. 글꼴 설정이 있는데요. 두 개 같이 해도 상관없죠. 홈 탭 가주세요. 표처럼 여기도 동일하게 도둠으로 지정하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으로 클릭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자 먼저 입력해도 되고요. 복제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저는 먼저 복제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두 개 도형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 드래그해서 복제 이렇게 해놓고요. 각각 앞쪽에 있는 도형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2번 좌측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글꼴 설정 처음부터 다시 해도 상관없다면 새로운 걸로 만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기존에 있는 거 복제해서 도형 서식에 도형 편집해서 모양을 바꿔서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번엔 새로 만들도록 해볼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순서도의 모양이 있죠. 두 번째 줄에 제일 끝에 순서도 지연이 있습니다. 클릭,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좌우 회전 먼저 필요하네요. 도형 서식에 회전에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글꼴 설정 안 했으니까 다시 해야 되겠죠. 홈으로 가서 글꼴 이번에도 도둠 지정,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색 검정, 정렬은 맞게 되어 있고요. 내용 나중에 또 수정할게요. 다시 이제 옆으로 가보세요. 도형 서식에서 채우기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그라데이션 효과 지정되어 있죠.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선택, 그 다음에 아래쪽에선 종류 선형, 방향 이렇게 열어서 선형 아래쪽을 선택하세요. 위쪽이 진한색, 아래쪽이 흰색 그렇게 보일 거예요. 만약에 색상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면, 그리고 혹시 중지점 이렇게 다른 게 있다면 안쪽에 있는 거 선택해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중지점 선택, 아래쪽에 색 열어서 진한색 하나 선택, 제일 오른쪽에 있는 중지점 클릭해 지정, 다시 색 열어서 흰색을 지정하면 선형 아래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위쪽이 진한색, 아래쪽이 흰색 그렇게 옅은 색으로 그라데이션 효과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수직으로 복제할게요. 한번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아래로 이렇게 해놓고요. 높이가 다른 경우에 조절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두 줄로 나타나야 되는데 세 줄로 보이고 있네요. 여기는 너비를 먼저 조절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놨다면 위쪽에 있는 것도 너비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이 필요하겠죠. 제가 미리 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은 미리 해놓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높이 맞추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이것도 높이를 맞춰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각각 클릭해서 두 줄의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도 끝났으니까 파일 저장도 하고요. 슬라이드 5번으로 가서 제목 클릭해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래 상자에서 차트 삽입 클릭하세요. 제일 아래쪽에서 혼합 선택을 해 놓으세요. 출력 형태하고 세부 조건 보고서 슬라이드 5 이걸 작성해야 되는데요. 계열은 1, 2, 3 있는데 계열 3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열 1에 해당하는 거는 슬라이드 5에서 세부 조건 위에 2번으로 되어 있는 차트 종류 있죠. 묶은 세로 막대형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계열 2 이거는 출력 형태 봤을 때 이거는 세부 조건에서 데이터 서식에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라는 거 있죠. 대조군 비인지라는 데이터. 그래서 여기에는 아직 계열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계열 2를 먼저 목록 열고요.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시켜 놓고 보조축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엑셀 창처럼 이렇게 나타났으면 이제 여기에 계열 1, 2 데이터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계열 3 이거는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요. D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삭제해 버리세요. 그러면 계열 1, 계열 2에는 내용 입력해야 되는데 출력 형태에서 차트의 아래쪽에 1차에서 4차까지 있고요. 그 다음 줄에 실험군 인지 있죠. 그게 계열 1이고요. 그 아래쪽에 대조군 비인지 써 있는 게 계열 2예요. 1차, 4차 이 내용 첫 번째 줄 내용들은 항목이에요. 그러면 계열 1과 계열 2의 이름 항목 1에서 4까지 내용들 각각 입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내용 입력하고요. 이제 B열의 데이터, C열의 데이터 글자 잘 안 보인다면 보이게 해놔도 되고요.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입력했을 때 바로 입력한 데이터들이 아래쪽 차트에 바로 적용되어서 나타날 거예요. 실험군의 B열의 데이터 2에서 5행까지 그리고 C열도 2행에서 5행까지 각각 내용들 입력해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 차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로로 써 있는 걸 세로로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실험군 인지의 데이터는 이렇게 4개 데이터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 C열 대조군 비인지 데이터 여기도 이렇게 4개 데이터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다면 아래쪽에 차트 보이는 것 출력 형태 비슷하게 모양이 바뀌었죠. 데이터 입력할 때 숫자나 글자 한 개라도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닫도록 할게요. 만약에 나중에라도 틀린 거 찾았다면 차트 디자인의 데이터 여기에서 데이터 편집 있죠. 위쪽에 이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러면 바로 다시 이렇게 열려서 여기에서 데이터들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살짝 위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차트 영역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여기에는 글꼴 외곽선 지정되어 있고요. 세부 조건에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트 디자인 선택되어 있는데요. 서식으로 먼저 가볼게요. 여기에선 도형 채우기에 노랑 지정할 수 있죠. 표준색에 있습니다. 그 다음 테두리 지정할 수 있죠. 도형 윤곽선에 검정 지정하면 되죠.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글꼴 설정할 수 있죠. 먼저 도둠을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16포인트로 바꿔놓으세요. 그 다음 글자 색깔 검정색으로 바꿔놓을게요. 다음으로 이제 세부 조건 보면요. 첫 번째 나오는 건 차트의 제목이죠. 차트 제목 상자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 안쪽에 글자 블록 설정해 볼까요? 출력 형태 보이는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해보세요. 띄어쓰기 같은 거 잘 보고 입력해 줘야 합니다. 바깥쪽 점선 테두리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글꼴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이거부터 바꿀게요.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누를게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바꿀게요. 굵게 속성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하고 테두리 지정 있죠. 그거는 서식 도구로 가서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흰색 지정하고요. 도형 윤곽선에 검정 지정하면 테두리 나타났죠. 그 다음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지정이 있습니다. 도형 효과 열어서 그림자 있죠. 여기에서 바깥쪽에 오프셋 오른쪽 클릭해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 보면 그림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채우기 흰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영역 말고요. 가운데쯤에 가져가면 그림 영역이라고 나타나죠. 거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되었죠. 여기는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지정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차트의 오른쪽 상단에 더하기 표시 아이콘 있죠. 차트 요소인데요. 클릭하세요.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보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데이터 테이블이 표 아래쪽에 보이게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범례 필요 없죠? 범례 체크 해제. 그림 영역에 가로 선들, 눈금선 필요 없죠? 체크 해제. 이렇게 해놓고 차트 요소 닫도록 하세요. 그 다음 데이터 서식,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서 보조축 지정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렇게 세로축 숫자 나오고 있습니다. 표식의 모양을 바꿔야 되는데요.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이게 표식인데 표식을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 보면 표식이라는 게 있죠. 표식 클릭, 그 다음 표식 옵션 여세요. 기본 제공 클릭해 선택, 형식 열어서 같은 모양, 마름모 모양 선택하세요. 크기는 10 정도로 키워 놓으세요. 그 다음에 값 표시 3차의 실험군 인지 80일, 이게 나타나야 된다고 했죠. 보면 막대 그래프네요. 그러면 3차 이 막대 그래프 선택, 그런데 4개 선택되었죠. 다시 한번 클릭해 선택,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되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주세요. 상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림 영역 왼쪽, 오른쪽, 아래쪽에 선이 보여야 되는데 선이 보이지 않고 있죠. 그거는 그림 영역에서 하면 위쪽까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왼쪽에 세로축의 숫자 아무거나 클릭, 그 다음 도형윤곽선의 검정 지정, 오른쪽 보조축의 숫자 클릭해 도형윤곽선의 검정 지정, 아래쪽에 표 데이터 아무거나 클릭해 도형윤곽선의 검정 지정. 그렇게 하면 위쪽 빼고 그림 영역 왼쪽 오른쪽 아래에 선이 나타나요. 이제 왼쪽에 세로축의 숫자 동일한지 확인할게요. 먼저 차트 바깥쪽 클릭, 다시 한번 차트 왼쪽에 세로축, 이걸 숫자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축서식에 축 옵션, 최소값, 최대값, 기본 단위 설정할 수 있게 나옵니다. 먼저 최소값부터 보도록 할게요. 0 상태죠. 그 다음에 단위 10씩 바뀌고 있는데 출력 형태에선 20씩 바뀌고 있죠. 그래서 기본 단위를 2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최대값 100이니까 최대값은 자동 상태로 놓아두면 돼요. 만약에 최소값이 0이 아닌 하이픈, 그걸로 보인다면 아래쪽에 표시 형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범주를 회계로 바꾸고요. 그 다음 기호, 제일 위쪽으로 가서 없음 선택해 놓으면 다른 건 동일하고 최소값만 하이픈,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조축 확인해 볼게요. 0, 10, 20씩 바뀌고 60, 여기는 바꿀 필요 없죠. 그리고 숫자 왼쪽에 눈금선 보이고 있어요.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 눈금선 있어요. 주눈금 여기를 없음했다가 다시 바깥쪽 하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설명하자면 이 막대 그래프의 너비 있죠. 이걸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막대 그래프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면 이 너비가 조절돼요. 그러면 막대 그래프 하나만 선택하면 4개 선택되었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오른쪽에 간격 너비 조절이 있습니다. 현재 219 나오죠. 막대 그래프 사이 이 흰색 부분이 219%인데 이 퍼센트를 만약에 150% 정도로 줄인다. 그러면 간격이 좁아지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막대 그래프 너비가 커지겠죠. 아래 글자하고 비교했을 때 간격 너비도 맞춰야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부 조건 2번에 도형 삽입 있죠. 여기에 도형 나타나는데요. 먼저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블록 화살표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쯤에 있는 화살표 우각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 글자 먼저 입력해 볼게요. 그 다음에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 지정하세요. 여기는 스타일 지정이 되어 있죠. 도형 서식에 도형 스타일이 있어요. 위쪽에 목록 여세요. 그 다음 지정되어 있는 미세효과 파랑 강조 1 클릭해 지정하세요. 그 다음 홈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글꼴 이름 따로 지정되어 있죠. 굴림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키워 놓으세요. 글자의 색은 검정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지정, 그 다음에 위아래 세로 정렬도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 지정, 이렇게 해놓고요. 크기 위치 더 필요하다면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모두 완료되었죠. 파일 저장하고요. 이제 슬라이드 6번 가서 다시 제목 클릭해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 6에선 슬라이드 2처럼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테두리 선택해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세요. 이 아래쪽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제일 뒤쪽에 있는 커다란 도형부터 순서대로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왼쪽 오른쪽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도형 스마트 하트 만드는데 스마트 하트를 먼저 만들든 도형을 만들든 상관없어요. 출력 형태 보이는 것과 배치 동일하게만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왼쪽에 커다란 도형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 목록 열고요.
모양을 찾아보면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만 둥근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거예요. 둥근 한쪽 모서리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고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도형의 모양이 맞겠죠? 여기는 회전이 되어 있네요. 먼저 복제하기 전에 색깔 바꿔 놓도록 할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연한 색깔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 컨트롤 키 또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 복제해서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왼쪽 도형 다시 선택해서 도형 서식의 회전, 여기선 상하 대칭 눌러주세요. 이제 왼쪽에 있는 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점선으로 되어 있는 커다란 배경 도형 하나 필요하죠? 그러면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앞에 다른 도형 겹쳐야 되니까요. 색깔 먼저 바꿔 놓는 게 편할 거예요.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지정을 해 놓을게요. 그 다음 여기 테두리 설정이 다른 것과 다르게 되어 있죠? 이것도 미리 해 놓을게요. 도형 윤곽선으로 가서 먼저 윤곽선의 대시에서 파선을 선택하세요. 다시 도형 윤곽선에서 조금 잘 보이게 해 놓을게요. 검정색 바꿔 놓고요. 두께 조금 두꺼운 게 낫겠죠? 아무거나 하나 이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저는 1과 2분의 1 선택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 도형의 왼쪽 위 5가지 써있는 도형, 오른쪽에 감각기관, 같은 도형인데 좌우 대칭되어 있죠? 하나를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 목록 열고요. 그 다음에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있는 화살표 오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적당히 이렇게 드래그 만들어 놓을게요. 글자 먼저 입력해 볼게요. 아직 다른 설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 복제할게요. 컨트롤 키만 누르고 해도 상관없겠죠. 어쨌든 복제한 다음에 글자 내용 수정만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아래쪽에 눈, 귀, 코, 혀, 피부 이렇게 써있는 원 있죠? 그건 입체적으로 보이죠?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보고 느끼고 듣고 이렇게 되어 있는 5개, 이것도 입체적으로 보이죠? 이 두 개는 각각 스마트 아트로 만드는 거예요. 3차원의 경사, 3차원의 벽돌 순서대로 지정을 한 건데요. 먼저 위쪽에 있는 스마트 아트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들기 위해서 삽입 도구 가주세요. 그리고 영어로 써있는 스마트 아트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찾아보면요. 관계형 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선형, 변형,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총 5개인데 원은 4개만 보이죠? 이런 경우엔 여기 각각 클릭해 입력해도 되고요. 왼쪽에 있는 꺽쇠 있죠? 이걸 클릭해 이 상자를 열어보세요. 첫 번째 내용부터 입력하는데요. 먼저 눈 입력하고요. 엔터키 누르면 하나 생기고 백스페이스 키 누르면 이렇게 사라져요. 그래서 눈 입력하고요. 각각 엔터키 누르지 않고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마지막에만 엔터키 눌러서 피부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각각 내용들은 클릭해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 다 했으니까 이 상자는 닫도록 할게요. 바깥쪽 테두리 잡고 이렇게 조절해 놓고요. 위치 대충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먼저 설정할 게 있는데요. 항상 스타일 지정되어 있다면 도형이든 표든 스마트 아트든 스타일 설정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의 목록을 열어보세요. 첫 번째로 지정되어 있는 거 한다고 했죠? 3차원의 경사를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색 변경, 여기는 따로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회색으로 보이고 있겠지만 모두 같은 색으로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색 변경 같은 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필요 없어요. 아래쪽에 두 번째 스마트 아트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삽입 도구로 가고 스마트 아트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찾아보면요. 주기형 쪽에 여기에 있습니다. 연속 주기형이라는 건데요.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여기는 5개 다 있으니까요. 그냥 각각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바깥쪽 테두리 선택해서 이렇게 조절하고요. 대충 위치만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먼저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스타일을 먼저 바꿔야 되죠. 이번에 지정되어 있는 두 번째 것 3차원의 벽돌이죠. 3차원의 벽돌 모양, 이 벽돌을 찾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 색깔들 흑백으로 보이고 있지만 회색의 농도가 각각 다르게 보이고 있죠. 색상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색 변경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 다른 색깔 지정되어 있는 거 있죠.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변경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도형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해서 동시에 글꼴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 아트는 동시에 같은 스마트 아트 이렇게 선택해서 동시에 바꾸지 못해요. 여기처럼 글꼴 바꾸지 못하게 나오는데요. 각각 하나씩
바깥쪽 테두리 선택해서 각각의 스마트 하트를 글꼴, 글자 크기 이런 걸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만들었던 스마트 하트 바깥쪽에 이 테두리 선택한 상태에서 글꼴 동일하게 바꿀게요. 먼저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놓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글자색 검정이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있는 스마트 하트 여기도 동일하게 이번에도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바꿔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자색 검정색으로 클릭해 바꿔놓으세요. 크기 조절하면 이렇게 두 줄로 보이는 거 한 줄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크기와 위치는 나중에 설정하도록 할게요. 이제 왼쪽에 신체와의 대화 이렇게 써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의 목록에 보면 같은 모양 없어요. 그럴 때는 모양이 많이 바뀐 거라고 했죠. 블록 화살표에서 찾으면 돼요. 화살표 모양이 바뀐 것 비슷한 거 찾아보면 두 번째 줄에 설명선 오른쪽 화살표 있어요. 이걸 선택, 마우스, 드래그 적당히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노란색 핸들 이걸로 모양 바꿀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양 바꿀 수 있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바꾸고요. 먼저 이 안에 글자들 입력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신체 이렇게 입력하면 바로 세로로 이렇게 입력돼요. 띄어쓰기도 바로 이렇게 하고 대화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의 뒤에서 엔터키 한번 눌러서 띄어쓰기 된 것처럼 해놓으면 돼요. 크기 위치 나중에 바꾼다고 했죠. 글꼴도 아직 도형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도형들 만들게요. 먼저 위쪽에 있는 도형부터 아래쪽에 순서대로 만드는데요. 잘 보면 도형들 좌우 대칭하는 것도 있고요. 향기 도형처럼 상하 대칭으로 도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 감각처럼 살짝 기울어지는 도형도 있고요. 그러면 각각 도형들 먼저 만들어 놓고요. 크기와 배치는 제가 대충 만들어 놓고 어떤 도형들 사용했는지 여러분이 그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도형 어떤 도형들인지 설명을 해 놓고 그 다음 내용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맨 위쪽에 있는 오감 브랜드 도형 있죠. 이거는 위쪽에 노란색 핸들 잡고서 이렇게 크기 바꿔 놓을 수 있고요. 이 도형의 모양은 도형 목록에서 아래쪽에 별밑 현수막 있죠.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두 번째 있습니다. 리본 아래로 기울어짐 이걸로 만들었고요. 노란색 핸들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글씨 쓰는 공간 너비 조절할 수 있어요. 아래쪽에 감성 마케팅 도형 이 도형은 배지라는 도형이에요.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형 모양을 제가 잘못했네요. 모양 바꿀게요. 새로 만들지 않고 도형 편집해서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 있는데요. 이 도형의 모양 기본 도형의 배지 왼쪽에 있는 십자형 모양으로 모양을 바꿔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향기 도형 목록에서 한쪽 모서리 잘리고 한쪽 모서리 둥근 거죠. 사각형에서 오른쪽에서 네 번째 보면 그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로 모양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상하 대칭 이걸로 바꿔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 글자도 같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여기엔 직접 이렇게 글자 입력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는 텍스트 상자를 먼저 클릭해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향기라고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운데 정렬, 가운데 맞춤 해놓고 텍스트 맞춤도 중간 해놓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서 이 상자 안에 직접 입력한 것처럼 놔두면 돼요. 다음으로 소리, 이 도형은 도형 목록의 육각형이에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감각, 이 도형은 뾰족 튀어나온 모서리 부분이 몇 개인지 세어보면 되는데요. 도형 목록에서 별 및 현수막에서 8 써있는 꼭지점 8개 이 별로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위쪽에 회전하는 이 화살표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기울어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모양 도형, 이 도형은 오른쪽에 있는 도형과 같은 거죠. 모양 도형은 목록을 열어서 보면 순서도의 두 번째 줄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장 데이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만들어서 오른쪽 복제했고요. 이거는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해놔야 되겠죠. 글자는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오감 욕구 발견, 이 도형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모양은 사각형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도형 선택,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기술 플러스 오감, 이 도형은 한쪽만 잘려있는 거죠. 똑같이 사각형에 있는데요. 왼쪽에서 세 번째 도형, 이 도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배치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놨죠. 나중에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설정할 거예요. 먼저 글꼴 설정부터 해야지 크기 제대로 맞출 수 있는데요.
전체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스마트 하트는 같이 선택되어도 설정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같이 선택해놔도 상관없어요. 먼저 홈 탭 가도록 할게요. 여기에선 스마트 하트하고 동일하게 굴림으로 글꼴 바꿔 놓으세요. 글자 크기 18포인트고요. 글자 색깔 검정색 지정. 그 다음에 글자색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 하나 있죠. 고객 감각 이거 선택해서 글자색을 다시 흰색으로 바꿔 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놨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을 텐데요. 도형 서식에서 각각 도형들 색깔 다르게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색깔로 바꿔 놓으세요. 글자가 검정색이니까 너무 진한 색만 하지 않으면 글자 잘 보일 거예요. 도형 채우기에서 바꿔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 크기 각각 조절해서 맞춰 놓으면 되겠죠. 출력 형태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저는 정답 파일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놨는데요. 여러분은 정답 파일 보고 하더라도 같은 색깔 할 필요 없어요. 시험지는 흑백이고요. 시험장에선 정답 파일 제공되지 않습니다. 색깔은 여러분이 알아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배치는 최대한 비슷하게 해놓으면 돼요. 너무 틀리면 감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아직 만들지 않은 거 하나 있는데요. 선이 이 도형과 이 도형 위쪽에 서로 연결돼야 되죠. 그러면 다시 도형 목록 열어볼게요. 선 종류 여러가지 있는데요. 네 번째 있는 거나 다섯 번째 있는 거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다섯 번째 거로 해보도록 할게요. 꺾인 화살표죠. 선택. 그 다음에 시작하는 감성 마케팅 이 도형에 가면 테두리의 연결점 거기가 나타나죠. 마우스로 위쪽의 연결점에 이렇게 클릭한 상태로 쭉 드래그 그 다음에 호감도 상승에 위쪽에 연결점에 가져가면 디귿자 모양으로 모양이 나타나죠. 마우스 놓아주세요. 선이 조금 잘 안 보이는데요. 도형 윤곽선에 검정해 놓을게요. 그래도 조금 잘 안 보이죠? 출력 형태 보면 선의 굵기가 조금 굵게 보일 거예요. 두께를 1과 2분의 1이나 2와 4분의 1 정도로 키워 놓으세요. 그리고 선의 시작 여기는 동그라미 모양 그리고 끝에 화살표 모양 이렇게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선 처음 만들 때 네 번째 거나 다섯 번째 이거 어떤 걸 하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왜냐면 도형 윤곽선에서 아래 화살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스타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작하는 거 동그라미 끝에 화살표 모양 화살표 스타일 9 이걸로 선택해서 변경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만들고 배치하는 거 모두 끝났고요. 세부 조건에 보면 1번과 2번에 각각 그룹화 애니메이션 효과 지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 해당하는 모든 도형 드래그해서 선택할게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그룹 해주세요. 오른쪽에 2번에 해당하는 도형들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그룹 해주세요. 왼쪽에 있는 커다란 도형 먼저 선택하세요. 그룹이 선택된 상태고요. 애니메이션 탭 가주세요. 1번에는 닦아내기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 효과 옵션 가서 괄호 안에 있는 것 위에서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2번 도형 바깥쪽 제일 뒤쪽에 있는 도형이죠. 커다란 도형 선택 이번엔 회전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모양 잠깐 나타났죠. 그러면 1번, 2번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번호가 나타나 있습니다. 순서 제대로 되었죠. 그럼 모두 완료되었으니까 파일 먼저 저장하고요. 실제 시험장이라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부터 슬라이드 1 그리고 슬라이드 6까지 모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래서 최종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 생각되면 최종적으로 파일 저장을 해주고요. 이 파일을 감독관 PC에 전송 그 다음에 퇴실하기 전에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퇴실 그러면 시험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